자, 안녕. 오늘은 2020년 고3이고 6월 거 33번부터 33, 34, 35, 36번까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33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고 올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부터 8번까지 마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5번부터 8번까지. 자, 그러면 마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올라가서 한번 쭉 볼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 그래서 무언가를 해. 마치 뭐인 것처럼 겉보기에 단순한 것처럼. 그죠? 단순한 것만큼 단순하게 단순한 무언가를 한데 뭐 같은 거? 그래. 나사 돌리기 우리가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많이 하죠. 그죠? 나사 돌리기를 짚는 것만큼 겉보기에 단순한 겉보기에는 간단한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조정한데 뭐를 그것을 뭘로 몸으로 여긴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여긴데 뭘로 아이고 여기에 뭐가 빠졌구나. 원래 이거 툴인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그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신체라고 간주하는 것. 자, 그것이 신체라고, 그죠? 그것이 신체라고 간주하는 것을, 이거 진짜 어려워. 그것이 신체라고 간주하는 것을 뭘로? 도구로 포함하도록 조정한다라는 거. 여기가 사실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자,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뇌는 무의식적으로 조정하지 뭐를? 그 뇌가 몸이라고 여기는 것을 뭘로? 도구를 포함하도록 뭐 그죠? 도구에 포함되도록 조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스크류 드라이버를 짚잖아. 근데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조정한다는 거야. 몸으로 여기는 것을 도구로 포함되도록 간주하고 조정한다라는 거. 그죠? 이게 예문을 조금만 볼게요. 우리는 말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뭘 느낄 수 있냐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 어떤 거? 그 스크류 드라이버의 끝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끝부분으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사가. 그러니까 여기 끝으로 뭐를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나사 끝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손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스크류 드라이버를 가지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셀 수 있다는 거야. take account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take into account죠. 그죠? 그 후자의 길이를 후자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안 써놨네. 자, 나사 돌리개의 길이를 계산에 넣는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잘 안 닿을 때 나사 돌리개 같은 거 스크류 드라이버를 짚잖아. 그래갖고 무언가를 꺼내거나 만지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손뿐만 아니라 그 나사 돌리개의 길이까지도 계산에 넣고 고려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치 뭐처럼 내 손의 일부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탐색할 수 있어. 뭐를? 도달하기 어려운 장소에 뭘 가지고 그것에 확장된 끝을 가지고 도달하기 어려운 것을 탐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있어. 뭐를?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천장에 내가 뭘 꺼내야 돼. 나는 이만한데.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잖아. 그죠? 뻗었는데 팔이 당연히 짧겠지? 그러게 스크류 드라이버를 가지고 뻗잖아. 그러면 그 확장된 끝을 가지고 도달하기 어려운 것을 탐색하고 우리가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해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즉시 간주하지. 뭐를 간주하냐면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스크류 드라이버를 뭐로써? 우리의 스크류 드라이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우리를 넣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나사 돌리개를 자신의 나사 돌리개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내 거인 거야. 그죠? 즉시 내가 잡고 있는 그 스크류 드라이버는 내 거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를 가지게 되냐면 그 스크류 드라이버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걸 얻게 된다. 소유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 내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해. 그래서 뭘 가지고 훨씬 더 복잡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도구,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어디에서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조정하는 차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우리가 조정하는 그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의 주먹으로 우리의 차 덮개를 쳤어. 뭐 한 후에? 우리가 그를 짜증나게 한 후에. 그죠? 건널목에서.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를 짜증나게 했지. 그래서 그 남자가 내 차 덮개를 이렇게 쳐서, 앞에 있는 거 알죠? 그거를 쳤어. 그럼 그거 우리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차를 쳤구나가 아니라 이 새끼가 나를 쳐? 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지. 그치? 자, 그래서 그것은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로서 자신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운전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곧 나니까 잘 운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데나 막 갖다 박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까지로 자신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without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면 without 다음에 명사구 뒤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이 오면 without 가정법 과거가 된다라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하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알겠지만 과거에 대한 일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현재 일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하지 않으면 지금 운전을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34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34번에 1번부터 4번까지만 정리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만 먼저 정리할게요. 자, 잠깐 정지를 누르고 정리하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다 했으면 마무리 7번까지도 정리를 하면 됩니다. 7번까지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해석을 할게요. 자, 잠깐 정리하고 오세요.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이게 조금 철학적이기도 하고 약간 그래. 자, 볼게요. 우리가 보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기로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네모 표시 치면 다 관계 대명사예요. 그죠? 알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 의문사면 보통 의라고 적어주고 없이 네모를 쳐놓으면 그건 다 관계 대명사야. 어쨌거나 우리가 보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볼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은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하냐면 우리가 보는 거야. 얼굴과 인물을 어디에서 흔들리는 캠프파이어 뭐 불이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구름에서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형상들을 보는 이유다라는 거지. 맨날 막 저런 거 보면서 코끼리를 닮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구름 보면서. 자,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나오냐?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언했어. 왜 뭘 조언했냐면 그 예술가들한테 뭐 하라고? 발견하라고 그들의 모티브를. 그죠? 뭐 하면서 응시하면서 어떤 부분 빈 벽에 그 한 부분을 응시하면서
그들의 모티브 뭐 주제를 발견하도록 조언을 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없는 곳에서 자꾸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기대하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불은 제공하지 뭐를 제공하냐면 지속적인 흔들리는 변화를 어디에서? 그 시각의 정보에서 그 시각적 정보가 뭐냐면 통합되지 않는 거야. 뭘로? 단단한 어떤 것으로 통합되지 않는 시각적 정보 속에서 그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변화를 제공한다라는 거. 자, 이거는 흔들리다. 그래서 자, 그러면 밑으로 더 내려와 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킨다는 거야. 뇌한테 뭐 하도록? 그 가설의 놀이 속에 참여하도록.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불은 주잖아. 근데 그 시각적 정보를 주지. 왜냐면 그 불이 직접 보이니까. 근데 단단하고 뭐 아니면 확실한 무언가로 통합되지 않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가설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누구는 A를 보고 누구는 B를 보고 누구는 C를 볼 테니까. 자, 그래서 반면에 벽이 뭐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뭐를? 자, 비주얼, 뭐 시각적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죠? 제공하지 않아. 그리고 그래서 뇌는 뭐 하기 시작한다고? 만든다는 거야. 뭐를? 점점 더 많은 가설을 그리고 필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찾는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벽이, 그죠? 자, 보면 우리가 아까 벽이 어땠어? 그러니까 시각적, 그러니까 불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것들을 주니까 가설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불은 반면에 벽은 어때? 그냥 하얀 벽이잖아. 그러니까 시각적인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을 그다지 많이 주지는 않아. 그러면 뇌는 뭐 한다는 거야? 점점 더 많은 가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불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미 가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만 하는 거고 벽은 없는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걸 뭐 해야 돼? 가설이니까 그걸 확인해야지. 필사적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벽에 있는 금 같은 게 뭐로 뭐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옆모습처럼 보인대 뭐처럼 그 코의 옆모습처럼 약간 보이고 갑자기 뭘로 보이냐면 그 전체 얼굴이 나타나 혹은 뭐 도약 뛰고 있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춤추는 형상들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러니까 벽이난 금이 코의 옆모습과 약간 닮아서 약간 그 코의 옆모습과 닮아. 그러면 갑자기 얼굴 전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도약하는 말이나 춤추는 형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 빈벽에 나타나는 것들과 같은 경우에 뇌의 시각적 전략은 투영한다. 뭐를 투영하냐면 이미지를 투영하는 거래. 뭐로부터? 마음 속으로부터의 이미지를 뭘로? 세계로 투영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전치사라는 게 뭐냐면 like나 from이나 to, under에 이어서 장소 전치사구가 쓰이는 거야. 마음속으로부터. 그죠? 마음으로부터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간다. 그게 이중전치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뇌의 시각적 전략은 어떤 거냐면 마음속으로 이미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어디로? 세계로 투영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고요. 35번으로 넘어갈게요. 35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면 돼요. 자, 1번부터 4번입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다 했으면 6번까지 정리하면 돼요. 이게 문장이 조금 짧은 것 같지만
한 문단이 조금씩 길어가지고 힘들 거야.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가장 널리 퍼진. 그죠?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슬프게도, 아쉽게도 잘못된 환경에 대한 통념은, 그죠? 다 이거 꾸미는 거야. 저 통념을 꾸미는 거야.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뭐 애석하게도 잘못된 환경에 대한 그 통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연과 가깝게 사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시골을, 그래서 뭐 시골이라던가 아니면은 요런 뭐 우리가 아웃 같은 경우는 나가서죠. 그죠? 그래서 시골로 나가서 사는 것, 시골 쪽으로 가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 혹은 뭐 하는 것, 잎이 무성한 교외에서 사는 것이 그 가장 녹색의 생활 방식이다. 그린 생활 방식,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잎이 무성한 교외라던가 아니면 시골로 나가서 자연과 가깝게 사는 것이 그 친환경 생활 방식 중에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고. 자, 반면에 도시는 비난을 받아. 뭐로써 비난을 받냐면 생태계 파괴의 중요한 원인으로 받아. 그래서 비난을 받아. 인공적이고 왜냐면 혼잡한 장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그 귀중한 자원들을 빨아먹는 인공적이고 혼잡한 장소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생태계 파괴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원을 빨아먹는 인공적이고 혼잡한 장소로서 생태계 파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 하지만 네가 사실을 들여다보면 어느 것도 진실과 멀지 않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것도 진실에서 더 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진실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서 진실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진실에서 더 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건 거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죠? 부정은 긍정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3번. 자, 그래서 삶의 양식, 이건 어떤 삶의 양식이냐면 시골이라던가 아니면 대부분 교외의 생활 방식은, 생활 패턴은 수반하는 거지 뭐를, 자동차를 타고 긴 시간 동안을, 그죠? 매 주마다, 왜냐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은 연료를 태우고 그다음에 배기가스를 뿜어내겠지.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기 위해서, 식료품 사기 위해서, 아이들을 뭐 학교나 활동들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어쨌든 멀리 나가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반면에 도시 거주자들은 가지고 있지 뭐를,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어떤 선택권? 걷거나 대중교통 타고 가거나, 그죠? 그러니까 걷거나 아니면은 직장이라던가 가게라던가 아니면 학교를 대중교통을 타고 갈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당과 집은 집인데 어떤 집? 그 도시 밖에서 발견되는 큰 마당과 집들은 만들어 뭐를 만드냐면 환경적인 비용을, 뭐의 관점에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그리고 땅 사용의 관점에서. 왜냐면 집이 더 크니까. 자, 그래서 그 명백하되 뭐가 명백하냐면 그 미래에, 지구의 미래가 의존한다라는 거야. 어디에?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밀집한 지역사회로 모여드는 것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명백하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맨 마지막에 띄용스럽긴 한데, 자, 이게 우리가, 그죠? 이것은 지구의 미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동체들 속에서 모이는 것에 달린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구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
공동체들 속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몰려 있다고 뭐 나쁘다거나 조금 몰려 있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미래는 뭐 소형 공동체들 속에서 모이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다시 말해서 시골과 근교에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지구의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야. 왜? 땅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니까. 요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개소리 같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마지막으로 36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3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해보면 되고요. 1번부터 4번까지예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하면 되고 내려갈게요. 자, 5번부터 8번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5번부터 8번이에요. 자, 정리했으면 1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1번 가서 해석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연구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주요한 건강 문제로 뭐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보여준대. 뭐를 보여주냐면 대절을 보여주죠. 대다수의 응답자가 보고를 한다는 거야. 뭐를? 그들의 역경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냈다라고 보고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스트레스 있는 그 사건들은 때때로 강요하지, 그죠? 뭐 하게 해준대. 강제하고 강요하지, 뭐 하도록?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그 다음에 통찰을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강점을 얻는 것을 강요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응 과정, 어떤 적응 과정? 스트레스에 의해서 시작된 그 적응 과정은 이끌 수 있는 거야. 뭘로? 개인적인 변화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낸다라는 이야기고, 한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면 측정을 했어. 이 참가자들의 노출, 뭐에 대한 그 37시간에 37개의 주요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그 참가자들의 경험, 뭐 노출, 그죠? 경험이겠죠. 경험을 측정한 그 한 연구는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면 곡선 관계를 발견했어. 일, 뭐 인생의 역경과 그리고 정신 건강 사이에 곡선 관계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곡선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대. 요렇게. 그죠? 그러면 더 신기한 건 나머지 것들도, 그 다른 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경이 뭐 할수록, 요거 설명 한번, 요 표를 보면서 요 밑에 설명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높은 수준의 역경은, 그죠? 예측하겠지. 뭐를 예측하냐 하면, 그죠? 그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쁜 정신 건강을 예측했지만 뭐 한 것처럼, 예측한 것처럼, 그죠? 예측한 대로 그 나쁜 정신 건강을 추측하고 예측했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주했지. 어떤 거? 역경의 중간 정도를 마주했던 사람들은 더 건강한 거야. 누구보다? 이런 사람들보다. 역경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건강한 거야. 그죠? 그래서 그것은 뭐를 제시하냐면 스트레스의 적당한 양이 뭘 할 수 있다고?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정도의 역경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정신 건강이 나쁘지. 근데 중간 정도일 땐 어떻다고? 아예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후속 연구는 발견해서 뭐를 발견했냐면 비슷한 연결을, 그죠? 어떤 거냐면
관계를 발견했는데 일생의 역경의 양과 그리고 대상자의 반응 사이에 비슷한 결과를 봤대. 자, between A and B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거랑 어떤 거냐면 인생에서 생애에서 겪는 역경의 양과 그래서 그리고 피실험자들의 반응이야. 뭐에 대한 실험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그 반응 사이에도 비슷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대. 그래서 중간 정도의 역경 수준은 그 가장 큰 회복력을 예측했다라는 거. 그죠? 뭐뭐에 관해서 예언하고 가장 큰 회복력을 예언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높은 것도 안 좋고 너무 없는 것도 안 좋지만 중간 정도는 큰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적당한 양의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은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야. 미래의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회복력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경은 있어야 사람들이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36번까지는 끝났고 다음 시간에 37번부터 40번까지 하면 6월도 끝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끝.